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스탠퍼드 출신 엔지니어 비트코인 1년 안에 가격 회복, 지금은 박은 세일 중이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비트코인의 가격 예측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스탠퍼드 공학 박사 출신 엔지니어 이 데이비드라는 사람이 X에 올린 글에서 과거 G스코어 분석 결과를 근거로 1년 안에 비트코인 가격이 90%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 G스코어라는 이 지표들은 비트코인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들 이용하는 지표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합니다. G스코어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이 장기 평균과 비교해서 얼마나 비싸거나 싸게 거래되고 있는지를 숫자로 이제 나타내는 거다라고 보는데, G스코어가 0이면 평균 수준이고, 플러스면 평균보다 비싼 상태고, 마이너스면 평균보다 저렴한 상태라는 뜻으로 간단하게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 비트코인의 G스코어는 0.65로 평소 흐름보다 꽤 눌려있는 상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이제 많이 싸진 상태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주목해봐야 될 건 이 할빙 이후 흐름과 비교하면 이례적 상황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반감기를 말하는 거고, 반감기 이후엔 없었던 가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012년, 2016년, 2020년 세 차례의 반감기 이후 같은 시점에서 비트코인은 항상 장기 추세 위에서 움직였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 당시 G스코어는 모두 플러스 상태였는데, 이번 사이클은 처음으로 반감기 이후 가격이 추세 아래 머물고 있다라는 거죠. 이 점을 두고 이제 사이클이 망가졌다는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통계적으로 가장 유리한 구간에 들어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제 여러 차례의 그 움직임들이 이렇게 나와줬어요. G스코어가 보통 이제 이 마이너스 상태, 마이너스 1까지 거의 내려가는 상태가 거의 바닥권일 경우가 많았고요. 이때에도 이제 바닥권이었죠. 그리고 뭐 코로나 시기가 한번 출렁이면서 바닥권으로 한 번 더 쳐줬고, 그때가 진짜 이제 코로나 이후 급반등하는 상황들이 나왔었죠. 그리고 2022년 이 하락장 시기에도 이제 마이너스 1까지 거의 하락하는 시기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코어, 이제 G스코어를 보면 실제적으로 이제 바닥권이 어딘지가 좀 눈에 보여요. 마이너스 1을 갔던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바닥권에서. 그래서 이때가 이제 거의 바닥권이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는 0.6 정도예요. 0.6. 0.6 이하로 이제 내려갔던 구간들이 몇몇 있었고, 그때가 바닥권이었는데 그 이하로도 더 내려갈 수는 있다. 요걸 이제 참고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이 상대적으로 바닥권은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그 구간이 더 있다라는 거, 요걸 염두에 두시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좀 더 보수적으로 시장을 바라보시고 안정적인 구조로 지금 투자를 하셔야 된다. 아직 투자를 공격적으로 할 때는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의 하락기에는 이 더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추세가 깨지기 전까지는 절대 매수하시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분할 매수 뭐 천천히 나는 조금씩 사들이겠다. 떨어질 때마다. 그러면 이제 평균 매수 단가가 이제 낮아지기 때문에 뭐 그런 분들은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한 번에 뭐 지금 당장 뭐 두세 번에 그냥 막 매수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매수 타이밍을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돌리는 시점, 요때를 이제 기다려 보시는 걸 제가 계속 추천드리고 있죠. 왜 그러냐면 과거에도 패턴들이 똑같아요. 이 추세를 보면 여러분들이 명확히 알 수가 있거든요. 요 추세라는 거는 쉽게 변하지 않아요. 이 하락 추세에서도 이 추세가 깨지고 올라오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이 추세선을 깨지 못하면 아직 반등은 나오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추세가 이제 깨지고 올라오는 이 시점이 이제 주요한 반등 국면인 거죠. 과거에도 똑같아요. 모든 것들이 다 똑같습니다. 지금 이 하락 국면을 깨고 올라오는 시점이 분명히 필요해요. 근데 여기서 저항 맞고 계속해서 다시 떨어지는 이런 시점은 지금 매수할 시점이 아니라는 거죠.
바닥을 진짜 찍었을 때, 그리고 여기서 돌릴 때, 이때가 진짜 이제 매수 시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시점, 타이밍까지도 나중에 분명히 알려드린다고 약속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방송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여러분들 안정적으로 투자하실 수 있도록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톰리 지금 비트마인 계속해서 이더리움을 사들이고 있는데요. 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기술적 시간적 관점에서 저점을 형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디지털 자산 시장의 바닥이 확인됐다라고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바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톰리 같은 경우는 뭐 계속해서 이더리움을 사들이고 있는 입장이고 이제 그 바닥권을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금은 급등으로 자금이 일시적으로 이탈했지만 네트워크 펀더멘탈은 오히려 강화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버리지가 낮고 네트워크 활동이 개선되는 상황에서 가격이 과도하게 하락했다라고 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상승 재개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톰리 같은 경우는 뭐 지금도 계속해서 이더리움을 사들이고 있어요. 최근 일주일간 41,788이더, 9,600만 달러 상당을 추가 매수했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뭐 계속해서 떨어질 때마다 계속 사들이고 있어요. 현재 유통량이 3.5%까지 사들였고요. 앞으로 1.5% 남았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5%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사들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비트코인 ETF에도 자금 유입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다행히도. 근데 비트코인 가격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 계속 유출만 있다가 최근에 이제 5억 6,189만 달러 순유입이 이제 기록이 됐다고 합니다. 뭐 순유입이 있다가 유출이 됐다가 뭐 왔다 갔다 해요. 실제 ETF는. 그래서 ETF가 이제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선반영하는 건 아니고 이제 후반영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리고 코인 급락에도 꾸준히 모으자 거래소 적립식 투자 인기. 저는 이거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라고 보여져요.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이제 모으기 열풍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업비트에서 코인 모으기라는 이 기능이 생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용자만 23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하락장에서도 이제 증가세라고 하는데 굉장히 현명한 방법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 같은 이런 암호화폐는 실제적으로 등락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굉장히 좋은 전략입니다. 뭐 스트래티지나 지금 비트마인 같은 경우도 다 분할 매수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소액이지만 그래도 뭐 분할 매수를 계속해서 해서 내가 평균 매수 단가를 이제 낮추겠다 이런 전략으로 가면 굉장히 좋죠. 그러면 이제 안정적으로 내가 떨어지면 더 살 수 있다라는 여유가 이제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 훨씬 더 마음이 편하실 거고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제 땡큐죠. 예, 나는 더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의 전략으로 또 가져가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요거는 이제 자동으로 매수를 해주는 것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경을 안 써도 계속해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이 떨어지는 시기에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조금씩 사모으는 전략, DCA 전략이라고 하죠. 트럼프가 직접 나섰다 은행 코인 업계 스테이블코인 전쟁 중재라는 기사입니다. 미국도 시끌시끌해요. 지금 이제 클래리티법 통과 때문에 2월 내 처리를 하냐 마느냐 요걸로 굉장히 그 협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은행권과 이제 암호화폐 업계 간의 첨예한 갈등 사안이 이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문제입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죠. 스테이블코인의 이자 제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은행권에 지금 이제 생존이 달려 있는 문제라 은행권에서도 굉장히 크게 반발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이제 왜 안 푸느냐, 이자를 왜 제공하면 안 되느냐. 은행의 예금들은 이자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죠. 거의 제공하지 않는 수준인데 스테이블코인은 이자를 제공해요. 엄청난 혜택이죠. 스테이블코인으로 다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은행권에서는 지금 이렇게 되면. 그래서 지금 첨예하게 대립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대립은 결국에는 끝을 맞이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만약 은행권에서 뭐 승리를 해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속도가 조금 늦어지긴 하겠죠.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는 속도가. 하지만 결국에는 이 대세는 거스를 수 없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는 속도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분명히 갈 겁니다. 갈긴 가는데 이제 속도의 문제입니다. 이걸 이자를 지급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하지만 대세는 꺾이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엔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노르웨이 국부펀드 연기금 KLP에서 스트래티지 지분을 확대했다는 소식이에요. 노르웨이 최대 연기금입니다. KLP가 이 비트코인을 재무자산으로 보유한 스트래티지 주식을 비중을 확대했다고 해요. 노르웨이가 의외로 이런 좀 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에 되게 그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어요. 지금같이 1,350만 달러, 약 182억 원 규모의 주식을 지금 매수를 했다고 해요. 스트래티지 주식을 매수했다는 건 결국엔 비트코인을 매수했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스트래티지의 메인 사업은 별로 그게 큰 비중이 없어요, 지금. 비트코인을 매수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고, 그만큼 이제 이런 연기금에서도, 이 국가의 최대 연기금에서도 지금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다는 거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큰 손들이 있어요, 분명히. 자, 그리고 지금 억만전자 기업가 비트코인 가격 폭락은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이제 창립자 베리 실버트는 비트코인 가격 폭락을 두고 신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은 83,000달러 부근에서 77,000달러까지 5% 이상 급락하면서 24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청산이 촉발됐는데요. 오히려 이럴 때가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할인 혜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위크핸드, 페이퍼핸드라고 하는 이로 이제 쉬운 이렇게 하락기마다 이제 매도를 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뭐 개인들이죠. 결국에는 개인들이 다 팔고 나가면 이제 저렴한 가격에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이제 신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선물을 이제 받는 거는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제 언제 받을까?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뭐 아무 때나 받지 마시고 선물이 진짜 이제 싸졌을 때 그때 사는 것을 저는 좀 권해드립니다. 아니면 분할로 아까 말씀드린 DCA 방식을 권해드리고요. 차근차근 천천히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스테이블코인 법 임박이어 은행 51%를 핀테크 최대 주주라는 기사입니다. 이거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설 전에 지금 여당에서 이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거의 그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가 있고,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지면 나오게 되겠죠. 결국엔 은행이 이제 10에서 15% 분산 출자를 하는 거고, 은행 콘소시엄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핀테크나 빅테크 기업이 20에서 40% 지분을 보유해서 최대 단일 주주가 되는 방안, 요걸 내세우고 있어요. 이제 절충안을 마련한 건데, 과연 이게 이제 얼마나 잘 진행이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대주주 지분 제한을 이제 이번에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제한을 포함한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5대 거래소, 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비, 곱박스 관련 모든 지분을 지금 일부를 매도해야 되는 구조로 가게 됩니다. 지분 매도가 일부가 들어가는데, 글쎄요, 이제 두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랑 합작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걸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업체들, 코인원, 뭐 빗썸 이런 쪽은 대부분 다 지분 매각이 일부 들어갈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지분 매각이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 결국 이제 협력사들이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지분을 일부, 여기 이제 빅테크 업체들이나 일부 업체들이 아마 들어갈 가능성이 높죠. 은행권도 그렇고요. 그래서 거래소의 지분 매각이 일부 들어가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본격적인 이 구조의 변화들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헥토에서 이제 서클 결제망에 합류했다라는 소식이에요. 핀테크 기업인 헥토 파이낸셜이
서클의 스테이블 코인 결제망 서클 페이먼트 네트워크에 이제 합류를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서클은 이제 USDC 코인을 지금 발행하는 업체죠. 굉장히 미국에서 가장 유망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사업으로는요. 1위죠. 미국에서는 1위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그 테더가 1위인데 여기 USDC는 미국에서 이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이 테더가 유통이 이제 법적으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USDC가 되는 거고 그 테더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다른 USAT라는 뭐 새로운 그 코인을 지금 내세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점유율을 다시 늘려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USDC가 유리한 입장이죠. 미국에서는. 근데 이제 USDC를 발행하는 이 서클의 스테이블 코인 결제망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헥터 파이낸셜 국내 업체가 최초로 지금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CPN을 활용해서 해외 송금과 정산 효율화에 이제 나설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네트워크를 하나 가지게 된 거고, 헥터 파이낸셜에는 굉장히 호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 활용도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장이 되어 가는 거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기업들의 성장세가 아주 가팔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법안이 2월에 이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활용을 하게 되고 이제 이 산업이 성장을 하는 시기입니다. 올해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제 스타트가 된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죠. 그래서 주가도 이렇게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급등이 나왔다가 계속해서 이 모아가는 매집 국면을 가고 있죠. 위로 지금 다시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온 상황인데 충분히 상승 가능성 있어 보이고요.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그만큼 유망하다는 겁니다. 이 산업이. 국내 스테이블 코인 업체들 보셔라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 결제 대신에 은행 간 송금, 스테이블 코인이 실제적으로 이제 사용되는 부분들이 실생활보다는 아무래도 이 B2B 은행권이나 이제 기업 간의 거래에서 아마 더 많이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왜 그러냐면 실제 이제 소비자들이 이 지금 금융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 신용카드나 카드 사용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카드 사용이 되게 편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가 USDC나 뭐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야 돼? 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편리한 금융 서비스 때문에 이 소비자들은 그렇게 이제 크게 끌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초기에는. 근데 이제 나중에 가면은 분명히 사용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은 이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수수료를 엄청나게 절약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결제에 대한 이 결제를 해서 실제 신용카드는 결제를 하고 2, 3일 지나서 이제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현금 유동성이 이제 말라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면 바로바로 들어오거든요. 실시간으로. 그냥 그게 엄청난 강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기업과 금융기관들은 스테이블 코인을 엄청나게 활용하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 소비자의 유인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유인책을 분명히 줄 겁니다. 할인을 주거나 페이백을 하거나 뭔가를 분명히 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이것을 이제 이용해서 들어오게 좀 더 늦게 들어올 거고 실제 기업과 금융기관들은 더 빨리 사용할 겁니다. 수수료가 확실하게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은행권 간의 이체나 기업 간의 이체, 이 무역 결제 이런 거에서 굉장히 크게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비트코인 가격 조정 지금 100주 이동평균선을 이제 깨고 내려왔다고 해서 다들 이제 좀 두려운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지금 어디로 단기적으로 방향을 갈지, 여기서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추가 하락이 나올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200주 이동평균선 여기가 이제 저점 부근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들이 많아요. 그래서 58,000달러 선 5만에서 거의 6만 달러 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크게 이제 범위를 잡자면 이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저점으로는.
예전에도 저점이 이 200주 이동평균선 요 선에서 놀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요걸 지켜주지는 못했어요. 예, 저번 시즌에서는. 근데 요번 시즌은 뭐 지켜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요 라인, 크게 요 라인 범위 안에서 지금 저점을 형성할 가능성을 지금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더 아직 남아 있어요. 지금 거의 조정세가 보통은 1년은 가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보시고 투자하시길 권해드리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도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